오케이. 어, 어, 어. 마무리할게요. 일단, 아, 이번에 우리가 배운 게, 음,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만들어낸 사토시가 제안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그 UTXO 기반의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이 있고, 어, 그러니까 원장을 P2P 베이스로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할 때, 어, 해시에 대한 설명, 해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P2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토렌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P2P에 대해서 그리고 어, 그 해시에 대한 설명. 어, 그래서 역시 내가 올려놓은 그러니까 비트토렌트에서 내가 올려놓은 파일의 이름이란 부분, 그러니까 파일 자체를 해시를 한 그 결과치로 비트토렌트는 어떤 피어가 그 내가 찾고자 하는 동영상이나 뭐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시 값으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해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그래서 트랜잭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시를 한 결과가 다음 해시의 프리비어스 해시로 연결이 되어져서 중간에 그 어떤 블록의 뭐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는 블록들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신뢰 기반의 원장, 분산 원장 구조이다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합의 알고리즘의 그 시초는 어, 어, 그 뭐죠? 비잔티움. 비잔티움 문제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 사, 사토시가 비잔티움의 문제를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POW 작업 증명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비잔티움 문제에서 발전을 했게 한 거죠. 그래서 작업 증명을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비트코인에 있는 합의 알고리즘인 POW를 코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POW가 어떤 구조인지 어, 점차 알아갈 때쯤 이게 우리가 P2P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신으로 이제 어, 원장들을 싱크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P2P 구조는 아니지만은 그 소켓 통신으로 어, 다른 쪽에 이제 그 원장을 나눠 가지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해봤고요. 그래서 본 과제랑 조금 뭐 주제는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걸 이용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요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 궁금한 점 Q&A를 할게요. 다들 잘 알아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뭘 여쭤봐야 어, 할지를 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준 학생부터 내가 오히려 물어볼게. 자, 해시의 특징은 뭐죠? 해시는 일단은 그 고정 길이 출력으로 그 굳이 막 원본을 비교를 하지를 않아도 이게 원본 내용이 진짜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막 1바이트라도 다르면은 완전히 다른 해시 값이 나와 버리니까 음, 무결성을 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은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중요한 게 단방향성이래요. 예, 단방향성. 단방향성. 예. 그래서 어, 해시 자체 그 원본의 해시 값을 가지고 원본은 유출을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 현업에는 우리가 왜 인터넷에 로그인의 그 패스워드 값은 다 해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관리자도 그 패스워드가 뭔지 모르게끔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학생, 사무엘 학생, 아직 밥을 덜 먹고 있었고, 음, 명섭 학생, 네. 음, POW는 뭐죠?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 그거 어떻게 아는 거야? 이제 이전 해시 값과 여러 값들을 가져와서, 음, 그러니까 사용자가 적절한 난이도를 주면 그거에 맞는 이번 해시 값을 구하는 건데, 음, 이제 그거를 이전 해시 값과 여러 값들을 조합을 해서 돌려서 그 해시 값을 찾아내는 건데, 이제 그 해시 값이 안 나오면 넌스 값을 0부터 차례로 1씩 올려가면서 그 값이 나올 때까지 찾아서, 그래서 그거에 맞는 넌스 값과 이번 해시 값을 구하면 그 작업 증명이 끝나는, 네, 그 일을 작업 증명 POW라고 합니다. 음. 내가 드린 시간에 대한 증명. 그래서 일반적인 PC로는 도저히 10분 안에 답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양의 하드웨어적 리소스를 들여서 겨우겨우 10분이라는 시간, 비트코인의 세계는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0의 개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네. 음. 이나 학생, 송이나 학생. 송이나 학생. 그러면은 이재성 학생. 없어. 네, 네, 있어? 네네. 비잔티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그, 그때 한 걸로 하면 5명의 장군들이 이제 각각의 장군은 이전 장군한테서만 정보를 받고 다음 장군한테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한 장군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 이제 과반수 이상의 장군들이 있을 때에만 뭐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네, 거기까지는 이제 맞고요.
결국에는 배신자 색출이에요. 네. 이 비잔티움은 동시에 공격해야만 공격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중 배신자가 있으면은 그 공격은 실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화가 없는 시절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보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 배신자를 색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비잔티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받은 메시지가 메시지를 받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시간 사람이 두 번째 장군한테 가고 그 어떤 종이 예를 들어 뭐 종이 하나에 첫 번째 장군의 사인을 받고 두 번째 장군을 사인을 받고 세 번째 장군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세 번째 장군이 그거를 위변조하고 싶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장군의 사인마저 위변조를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시간은 10분이라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안에 1, 2번 장군의 사인을 위조를 하려고 하니 참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 그리고 난이도 작업에 대한 증명가 이제 POW 연결이 되겠죠. 작업 증명. 음, 음, 셋인 학생. 네, 어, 음, 마이너는 뭔가요? 마이너가 이제 그 생성된 블록을 가지고 그 블록과 난이도랑 그 생성된 블록을 가지고 그 난이도를 계속 이제 돌리면서 그 SHA-256 그 해시 함수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돌리면서 나온 그 해시 값이 어느 정도의 그 값보다 낮으면 최고를 해서 그걸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게 이제 마이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닝 말고 마이너. 마이너는 그러니까 그 최고를 하는 사람들. 음, 네네. 최고를 한 결과를 누구한테 보내요? 블록체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 그쪽에다 보낸 거 아닌가요? 설명해 줄게요. 네. 어, 마이닝. 결국 그 해시를 찾는 행위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마이너라고 부르고. 그럼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 정답을 찾은 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은 자, 마이너들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채굴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캔 게 정답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 밸리데이터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노드들 중에 노드 밸리데이터라고 있어요. 검증자 말 그대로. 채굴한 그 결과치를 먼저 던지면은 그 던져진 해시값, 그러니까 난스 값을 그 블록 해시 값이랑
작업을 해서 그 정답을 맞는지 틀리는지 밸리데이터들이 검증을 하면은 맞다라고 확정이 되는 순간 블럭으로 연결이 되고 마이너는 그에 따른 그 보상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죠. 마이너와 밸리데이터. 어, 어, 음, 어, 소영준 학생. 음, 어, 비트코인이 이거는 이제 내가 수업해주지 않는 내용이야. 그냥 생각해봐봐. 비트코인이 대체 화폐가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 처음에 비트코인이 내세운 캐치프레이가 하나가 현재 나와 있는 현금 이제 그런 화폐 단위를 대체하겠다라는 게 그네들의 캐치프레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음, 그 현재는 그래도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아, 개념을 많이 몰라서. 네, 그냥 가상화폐라는 것만 알지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화폐들이 생긴 것까지는 알지만 일반적 음, 비트코인이라 하면 그냥 음, 요즘 저희는 배웠으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조금이나마 알겠지만 그냥 일반인들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갑자기 뜬 무슨 엄청 높은 금액의 그 화폐여서 이거를 내가 살 수 있나 이런 식으로가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는. 그래서 저도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대체 화폐가 안 된 거는 그 정해진 양이 적고 그거를 또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화폐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음, 음, 뭐 그것도 뭐 틀린 이유는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거, 대체화폐가 화폐로서의 일단 첫 번째 1BTC라는 그 화폐 단위가 너무 급변해. 안정적이지 않아, 가치가. 지금 1BTC가 뭐 1,500만 원 하나요? 2천만 원. 아? 진짜? 다시 2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이런. 야, 나 그때 씨, 사놨어야 되는데. 배 아파라, 씨. 2천만 원이나 돼? 씨, 사놨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다. 아무튼 가격이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그러다 보니 그걸 만약에 그 대체화폐로 썼을 때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거야. 결제하는데 맥시멈 10분은 기다려야 돼. 내가 식당에서 밥 먹고 어떨 때는 좀 재수가 없으면 1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어, 블록이 확정이 돼야 그 가게 주인 지갑에 들어가 확정이 돼.
돼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결제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블록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음식점 주인의 지갑에 최종 확정하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10분이라는 시간을. 누가 밥 먹고 식당 앞에서 10분 단위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0.5초마다 컨펌 나는 뭐 EOS나 뭐 이런 좋은 블록체인들이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결국 대체화폐가 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유. 저는 스테이블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밥 먹고 10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너무 큰 불편함. 결국 대체화폐로서 실패했죠. 아니 비트코인이 2,000원이네. 아 이거 진짜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진짜네. 어머야 2,000원. 배 아파. 어떡해. 이렇게 많이 올랐어? 우와. 야, 내가 300만 원 할 때 그때 진짜 나는 투자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300만 원일 때는 좀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 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대? 학생들 비트코인 한 사람이 있어? 이거 암호화폐 거래? 하지 마. 내, 내, 내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사지 마. BTC의 POW로 가르치면서 비트코인은 사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차렸어야 돼. 제발 암호화폐 사지 마세요. 진짜로 사지 마세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학생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큰일 나. 나중에 돈 많으면 해. 이거는 학생 때 하지 마. 큰일 나 이거 진짜. 그냥 뭐 아휴, 학생이라고 해서 경제나 이런 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소액으로 난 주식하는 거는 찬성. 진짜 뭐 다 잃어도 상관없는, 다 잃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금액으로 주식은 나는 찬성.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이 시장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저 가격이 어떠한 이유로 저게 확정이 되어지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 물론 뭐 원래 본디 의도는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런칭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원래 저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가격이 있어야만 실제 1BTC라는 게 가격이 책정이 돼요. 그래야 마이너들은 그 1BTC를 그러니까 마이닝한 결과로 뭐 특정 금액을 돌려받는다면 그래야 전기세도 내고 해요. 그래서 저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음. 그러니까 저 가격의 오름세 내림세는 어, 이유가 없는 거야,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이 등락폭이
너무 심해. 그래서 스테이블하지 않아 저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뭐 한 자기 취업해서 한 200~300만 원으로 주식은 해. 제발 300만 원 조그만 금액으로 주식은 하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것 부수적인 지식들을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잃어도 되는 금액. 이거 잃는다고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주지 않은 금액. 그걸로 해 그걸로. 뭐 집 팔아서 주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아휴 내 주변에 자기 평생 일해서 모은 4억인가를 주식으로 부모 타이어에다가 집어넣다가 휴지 조각 만든 사람이 있었어 예전에. 아직 그거 보고 음, 음. 또 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음. 어, 범준 학생, 예. POC 코드 해오라고 할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범준 학생으로 기억하거든. 아, 너무 네. 어렵다고? 이게 과연 학생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냐? 내 그런 의견까지 내가 들었던 거 기억나거든. 지금은 어때? 뭐 반대까지는 아니고 어, 의문이었습니다. 의문. 말 그대로. 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돼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될까요 싶은 예, 그런 거였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 과제였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든 됐으니까요. 음. 여기 지금 이 클래스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만들었어. 결국 POC라는 거를. 물론 이제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코드에 겁먹지 마. 제발. 제발 코드에 겁먹지 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 그리라는 이유가 막연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림으로 그려서 실체를 봐버리면은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금도 나도 그림 그리고요. 그림 그리면은 어떨 때는 좀 거만해져.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무서우면 그림 그려. 코드가 무섭게 느껴지면은 그림을 그려서 실체를 보면 돼. 안 어려워.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개발자로 계속 진행을 할 학생이면은 일단 랭귀지 하나는 무조건 떼야 돼요. 랭귀지 하나. 요즘에 개발자들 랭귀지 2개, 3개씩 막 신입인데 불구하고 막 하는 학생들도 있어. 뭐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일단 최초 하나는 떼야 돼. 그러고 나서 사회 진출을 하세요. 일반 직장 회사에서 언어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배워야 돼. 그러려면은 학교에 있을 때 최소 1개는 마스터 해야 돼. 무조건 개발자가 될 생각이 있다면. 그거 없이 나가면 힘듭니다. 네, 그거 하나만 부탁할게요. 자, 쉽지 않은 수업 POW 쉽지 않은 수업 POW 한다고 고생들 많이 했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